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가뿐한 내 삿갓이 빈배와 같아 한번 썼다가 40년 평생 쓰게 되었네. 목동은 가벼운 삿갓 차림으로 소먹이러 나가고 어부는 갈매기 따라 삿갓으로 색을 나타냈지. 취하면 벗어서 구경하던 꽃나무에 걸고 흥겨우면 들고서 다락에 올라 달 구경하네. 속인들의 의관은 모두 거치장이지만 하늘 가득 비바람 쳐도 나만은 걱정이 없네. 방랑 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비바람에도 몸을 보호해주고 언제나 벗이 되어주는 삿갓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시이다. 김삿갓은 병현이란 이름을 스스로 잊어버렸다. 그리고 삿갓을 쓴 이름 없는 시인이 되어 삿갓립자를 써서 스스로를 김립이라 하였다. 영립은 자연과 풍류 속에 자유로운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한 시인 것이다. 그러면 김삿갓은 왜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번 여행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김삿갓은 조선의 세도가 안동 김씨에서도 장동 김씨라고 불리던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나 순조 11년 1811년 할아버지 김익순이 홍경래의 난을 막지 못하고 항복하면서 집안이 몰락하고 대명률에 따른 연좌제를 피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병현의 나이 불과 5살이었다. 형과 함께 황해도 곡산으로 도피한 김삿갓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당에 다니며 꾸준히 공부했다. 김삿갓은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좋아했고 시를 쓰고 글을 짓는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김삿갓이 8살일 때 하루는 훈장님이 말썽꾸러기인 그를 훈육하기 위하여 갈지 자만 12개를 써서 어려운 시제를 제시했는데 김삿갓은 보란듯이 옥지라는 시를 지어 화답했다. 옥지 상지 등지, 조지 추지 집지, 와지락지 파지, 사진 오지 추지 로 이어지는 시의 내용은 지붕에 올라가서 새를 잡으려 하다가 기와가 떨어져 깨지니 스승이 노하여 종아리 치시네라는 뜻이다. 김삿갓의 뛰어난 순발력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원래 크게 혼을 내려고 했던 훈장님은 제자의 범상치 않은 천재성을 알아보고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1815년 조선 조정이 반역자 색출을 중단하면서 김삿갓의 가족은 다시 재회하여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장동 김씨 가문은 김익순을 가문의 수치로 규정하며 그 가족을 가문에서 축출을 한다. 분노와 슬픔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 김한근은 화병으로 3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김삿갓의 가족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하여 강원도 영월로 이주한다. 20세 무렵에 황씨와 혼인하여 아들 셋을 두었고 서당훈장으로 생계를 꾸려나갔으나 하지만 몰락한 잔반이라는 이유로 지방에서도 학부모들에게 종종 멸시를 당해야 했다. 한계를 느끼고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서 별시에 응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명문가의 배경이 필요함을 느낀다. 김난이라는 가명으로 신분을 속인 채 세도가의 문객으로 있으며 세도가의 자제들에게 과거 시험의 유형인 7원 18운 36구로 이루어진 252자의 시문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나 역적의 자손이라는 굴레로 차별을 느끼자 과거를 포기하고 방랑을 시작하게 된다는 야설이 있고 또 하나의 야설은 영월에서 열린 과거 시험에서 자신의 조부인 김익순을 비판하는 과거 시험의 시제에 장원한 후에 조부의 존재를 알고 부끄러워 삿갓을 쓰고 방랑을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김삿갓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고 역적의 자손으로 보수적인 조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실망하여 방랑을 시작했다고 보는 설이 유력하다. 그 이유는 과거 시험지의 우측 하단의 본관, 부친의 관직, 조부의 관직, 외조부의 관직을 쓰게 되어 있는데 조부를 모르고 비판하는 시로 장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보는 것이 요즘의 해석이다. 나를 박대하는 바람에 더 이상 문객 노릇을 할 수도 빌부터 이름 날려볼 수도 없다고 판단되어 우울했다.
아마도 본인의 처한 위치와 세상이 보기 싫어 삿갓을 쓰고 방랑을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어느 날 김삿갓이 시짖는 소리를 따라 한 양반 집으로 들어서자 양반들은 김삿갓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다들 무시했다. 자신도 시를 한 수 지어보겠다는 김삿갓에게 양반들은 요강을 시제로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망신 주려고 했다. 하지만 김삿갓은 네가 있어 밤중에도 번거롭게 살인문을 열고 닫지 않고 사람과 이웃하여 잠자리에 벗이 되었구나. 술 취한 사내도 내 앞에서는 단정히 무릎 꿇고 아름다운 여인은 널 끼고 앉아서 살며시 옷자락을 걷네. 단단한 그 모습은 구리산 형국이고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소리는 비단 폭포를 연상케 하네. 비바람 치는 새벽에 가장 공이 많으니 한가한 성품 기르며 사람을 살찌게 하네. 라는 즉석시를 지어내며 양반들의 말문을 막히게 한다. 냄새나고 더러운 물건에 불과하던 요강이 김삿갓의 시를 통하여 아름답고 중요한 물건으로 재해석된 것이다. 채통을 중시하던 조선시대의 양반들과 달리 김삿갓은 요강처럼 소재와 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다양한 시를 만들어냈다. 시를 좋아하는 양반 계층 사이에서 김삿갓은 명성을 얻게 된다. 양반들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김삿갓은 유명하다.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이 김삿갓의 시에 빠진 이유는 요쟁이란 시를 통해 힘없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사대부의 여인네를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붙였으니 할아버지께 붙일까 아버지에게 붙일까. 내용을 보면 음란한 듯 하지만 반전이 있다. 양반집 딸이 사망을 하자 명당을 찾아 묻어주려는 아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미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대가 먼저 묻혀있던 백성의 무덤 자리를 꿰차고 들어온 것이다. 힘없는 백성은 억울했지만 양반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마침 해당 백성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던 김삿갓이 사연을 듣고 묘쟁이라는 시를 지어 세상에 알리자 부끄러움을 느낀 양반이 결국은 딸의 묘를 이장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날카로운 풍자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니 백성들에게도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백성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묘쟁이라는 시도 있지만 능력 없는 벼슬아치는 개보다 못하다라는 내용의 구라는 시도 있다. 짓궂은 유머 감각과 독설로 보통의 양반들이 하지 않는 저속한 표현이나 욕설도 신랄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백성들의 가려운 속을 긁어주는 풍자와 때로는 그를 모르는 백성을 대신하여 고소장을 써주기도 했다고 한다. 한동안 김삿갓의 행적이 묘연할 때는 사망설이 돌기도 했다. 이에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백성들은 곡풍방월, 굽은 바람과 네모난 달이라는 시제가 적힌 푯말을 길거리에 내걸었다. 시를 좋아하는 김삿갓이라면 이를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우연히 길을 지나던 김삿갓은 이를 보고 맑은 바람이 산모퉁이를 만나면 굽어서 불고 밝은 달은 창을 통해 비치면 네모나지라는 글을 남겼고 그제야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음을 알고 기뻐했다고 한다. 그렇게 평생을 떠돌던 김삿갓은 방랑의 시간들 속에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철종 14년 1863년 3월 25일 57세의 나이로 전라도 화순군 동북면의 한 선비집에서 객사하게 된다. 부친의 행방을 찾아 헤매던 차남 익규는 3년 뒤에야 부고를 전해 듣고 부친의 유고를 자기 집 가까운 영월로 이장한다. 김삿갓의 묘소는 비교적 소박하다. 자연석 그대로의 상석 하나, 옆에는 비석이 하나 서 있을 뿐이다. 보수적인 조선 사회에서 떠밀려 방랑을 시작하였고 저항과 풍자의 목소리로 백성을 대변하며 처절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곳 영월에서 영면에 들 수 있었을 것이다. 방랑이 시작점이었던 영월은 방랑이 종착지가 되었다. As you fade away